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요즘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말들이 많죠. 이 사업 분할하는 것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하면서 물적 분할이 어떻고 인적 분할이 어떻고, 뭐 주식 초보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쓰면서 주가는 자꾸 빠지기만 하고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LG화학이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부를 왜 분할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물적 분할이 또 무엇인지, 거기에 더해서 인적 분할은 또 무엇인지, 그에 따른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을 분할할 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런 분할을 하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돈 때문이에요. 어떤 분할을 하던 간에 자기들이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하거든요, 기업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이 나는 쪽으로 분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할을 하던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항상 이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한 방향대로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왜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했는지, 그 물적 분할은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A라는 LG화학이 분할 전에 이 하나의 기업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이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상황이고,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상황인데, LG화학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제일 마지막 그림,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한 상황인 거죠. 그림을 보면 복잡하실 것 같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인적 분할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LG화학은 그대로 있고 그림에 나온 대로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림에 나와 있는 C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LG화학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었으면 분할된 배터리 회사가 상장이 되면 주식수가 같다는 가정하에 그 배터리 회사의 주식수도 10주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인적 분할은 이렇게 간단해요. 새로운 회사가 분리되었지만 그 분리된 회사의 주식도 기존 주주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사실은. 인적 분할은 이렇게 간단하면서 주주에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LG화학이 하려는 분할은 이 그림에서의 세 번째 그림, 마지막 그림인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인적 분할보다 뭔가 그림이 약간은 복잡하죠. 두 번째 그림인 인적 분할의 그림을 보시면 뭔가 동등하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세 번째 그림 물적 분할은 뭔가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물적 분할은 쉽게 말해서 LG화학 B가 이 배터리 회사 C를 따로 분리해서 이 자회사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회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자를, 같은 자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적 분할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LG화학과 따로 분할된 이 배터리 회사는 이 부모 자식 관계처럼 이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이 되게 되면 이 자회사가 되어버린 이 C 배터리 회사는 이 B LG화학의 100% 지배를 받고,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분할된 배터리 회사가 LG화학처럼 기존의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장 기업이 되지만, 이 물적 분할 시에는 상장 회사가 아닌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비상장 회사로 출범하게 돼요. 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차이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적 분할 시에는 분할된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기존 LG화학에 있던
지분만큼 똑같이 가질 수 있었어요. LG화학에 10주가 있었다면 배터리 회사도 10주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물적 분할 시에는 기존 LG화학의 10주만 갖게 되고 나머지 비상장 회사로 출범된 배터리 회사의 지분은 기존 주주들은 가지지 못하고 그냥 LG화학에서 100%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회사로 된다고 해도 LG화학이 100%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잘 되면 어차피 LG화학이 같이 좋은 거 아니냐, 분할만 됐을 뿐이지 뭐가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회사가 된 배터리 회사가 물적 분할이 되어서 비상장 기업으로 되어지면서 나중에 이 기업이 계속 LG화학 밑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따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물적 분할된 배터리 회사는 상장 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상장 기업은 언제든지 공모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세 번째 그림의 배터리 부분, 그 C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주주들은 그나마 분할은 했지만 자회사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 C 배터리 회사가 따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회사 C가 없어진 LG화학은 그냥 LG화학 그 자체만 남게 됨으로써 주주들은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을 먹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LG화학이 왜 배터리 사업을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아니 처음부터 상장 기업이 되는 인적 분할로 하면 편할 걸 왜 물적 분할을 해서 비상장 기업이 되고 거기서 다시 상장을 또 하려고 하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돈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배터리 부분만 상장을 같이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돼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배터리 부분이 상장이 되었을 때 기존의 LG화학의 주주들에게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동등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자금을 끌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적 분할을 해서 비상장 기업으로 출범을 하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여서 재상장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왔다인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주주들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인적 분할 쪽에 무게를 뒀을 텐데 기업의 이득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선택한 것이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로맨스를 바라시면 안 돼요. 사실 이 기업 분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범위도 넓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좀 빼놓고 얘기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아셔도 기업 분할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되지만 어렵게 얘기해도 쉽게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